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한 의미가 이제는 확연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여 모든 족속 즉 한국인뿐 아니라 흑인, 백인 모든 사람이 한 혈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즉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전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류 뿌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많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 과연 한국인의 기원은 이러한 성경의 지식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며 한국인의 기원의 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한국인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증거는 크게 6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언어 즉 말이죠. 왜냐하면 민족은 곧 어족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어는 알타이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대인들이 쓰던 도구입니다. 고대인들의 도구가 한국인의 기원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장례를 치르던 매장 문화입니다. 고대 시절 그때 사용하는 붉은 흙을 우리는 황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붉은 흙을 오클라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물감에서 사용되는 붉은색을 오클라라고 부르죠. 네 번째로 날개, 즉 깃털이나 새를 숭상하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기원을 추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라는 것이 신통하게도 한국인의 기원에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중에서 아시아 북방계 지역에 있는 유적의 분포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의상꽃 핫바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인의 기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먼저 언어, 꽃, 말에 대해서 보면 민족의 기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류학자들은 민족을 분류할 때 보통 어족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에 속하고 알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터키 아라라산 근처가 발원지입니다. 또 현재 알타이어에 속하는 말은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그리고 우리 한국어 등입니다. 이러한 언어들에는 유사한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예로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등. 참고로 스탄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스탄이라는 뜻이 사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영어의 랜드 곧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땅이라는 글자를 시옷 땅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발음대로 읽으면 스땅입니다. 그러다 이제 쌍디귿으로 통일해서 땅으로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연구는 한국인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시베리아와 몽골을 지나 만주 땅에 정착했었고 그 후 한반도, 일본까지 뻗어갔다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느 때인가 우리 조상들이 알타이어의 발원지인 터키의 아라라산 근처의 마을 어딘가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의 기원에 대단히 중요한 증거는 흑요석이라는 특수한 돌의 분포입니다. 화살이나 칼 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이 흑요석이라는 새까만 돌입니다. 그것을 깨가지고 그 파편을 이용해서 도르코 칼처럼 날카롭게 사용하는데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면 자연스럽게 생선 비늘처럼 납작하게 벗겨지듯 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버드 대학같이 최고의 대학병원 외과 의사들은 스테인리스로 된 수술 세트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흑요석 수술 세트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이 더 정확히 되고 수술 후 회복에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 칼 등등이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 한반도 그리고 미국 인디언 주거지역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요석이라는 것이 전 세계 아무 곳에서나 생산된다면 이것은 어떤 민족의 기원을 찾아가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흑요석이라는 돌은 터키 아라라산 근처에서만 생산됩니다. 이 돌이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되었고 아메리카 인디언에게서 발견된 것은 결국 돌을 터키에서 가지고 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터키에서 흑요석을 수입해 한국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입, 수출이라는 형태가 아닌 까마득한 고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몽골, 만주, 한반도의 주민들이 흑요석을 썼다는 사실은 바로 과거 어느 때인가 아라랏산 근처에서부터 민족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먼 여행을 떠나면서 흑요석을 잔뜩 등에 짊어지고 가면서 조금씩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갈지 않아도 옆으로 탁 치면 자연스럽게 벗겨지듯 나오는 비늘 모양의 파편을 조심스럽게 쥐고 가죽 같은 것들을 자르면 면도칼보다 더 잘 잘립니다. 한마디로 아주 날카로운 연장으로 사용됩니다. 이 아라랏산 근처에서만 흑요석 돌이 나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 쓰고 있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이 장래 때에 시신을 묻었던 매장 문화가 민족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부터 한국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황토로 덮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토를 구하기 힘들어서 유족들이 관의 일부만 황토를 뿌리고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보통 흙으로 덮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황토로 덮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한국인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붉은 흙꽃 오클라로 사람을 매장하는 문화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 한반도 등에 이르기까지 다 이러한 풍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대륙을 건너서 인디언까지 아직도 이 붉은 흙을 오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주 이름도 인디언 말로서 붉다 혹은 붉은 땅이다, 붉은 땅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오클라라고 하는 흙의 사용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메리카까지 넘어가 어느 해까지 그대로 사용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 중에 황토색을 오클러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여기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오클라, 곧 황토로 매장하는 풍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매장 풍습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매장 문화가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인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문화적 증거는 날개 혹은 새 숭배 문화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새와 날개를 매우 숭상했기 때문에 족장이 죽을 때는 깃털로 싸서 붉은 흙으로 매장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깃발도 지금은 태극기이지만 원래 우리 민족 고대의 깃발은 신성한 세봉황새를 그린 봉도 등을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장관들, 관료들은 그 계급을 새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그 이름을 작이라고 해서 공작, 후작, 자작하는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새 이름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관료의 이름에 붙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들이 중국인이나 다른 민족에게 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깃털 숭배 문화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 한반도를 거쳐 미국 인디언들에게까지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인디언들이 깃털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서부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날개나 깃털, 새를 숭상했을까? 그 이유는 날개라는 것은 바로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간단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천사의 몸체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고 중요한 부분이 날개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깃털은 바로 천사의 날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숭상하는 것, 거기서부터 기원된 게 미신적인 날개 숭배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사탄과 연관된 스랍과 그룹 계열의 천사들만 날개가 있지 수호 천사들은 실제는 날개가 없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 기록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천사 숭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고구려의 고대 고분에 보면 높은 사람들의 무덤에 반드시 신성한 새, 예를 들면 봉황새를 그려놓았습니다. 그것도 동서남북 중에서 죽은 사람이 쳐다보는 가장 중요한 방향인 남쪽에다가 새 그림, 즉 천사의 날개를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에서는 이것을 남주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상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기록해 놓은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 때문에 붉을 주자를 써서 주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봉황에서 기원된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좌청룡, 오백호, 남주작, 북현무라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남쪽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쳐다보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바로 남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곳에 천사가 지키고 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황새의 수컷은 봉이고 암컷은 황입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얻어먹을 때 남자 선배에게 얻어먹으면 봉 잡았다 라고 그러고 여자 선배에게 얻어먹으면 황 잡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봉황이라는 말은 수컷, 암컷, 한 쌍 모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민족의 기원을 따지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 민족의 국화인 무궁화 숭배 사상에서도 나옵니다.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무궁화의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중동에 있는 시리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더 로즈 오브 세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샤론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가서에도 나오듯이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과거에 급제한 어사에게 씌워주는 어사와도 바로 무궁화였습니다. 그리고 화랑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에 달려있던 꽃도 무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궁화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던 것이 신라 시대부터 이미 확실히 나타나 있고 또 단군의 이야기에 보면 그때 이미 무궁화의 한자 식 표현인 목구나 씨를 가지고 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보십시오. 대통령의 뒤쪽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장을 보면 중간에 무궁화가 있고 좌우에 봉황새 두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좌우에서 호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궁화가 한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선하고 지혜로운 분만 앉아있다면 이 민족이 급속히 발전할 것인데 말이죠. 무궁화 장식은 우리 민족이 고대 때부터 여러 군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민족의 높은 지위에 있던 여인들이 사용하던 고급 거울로 이 거울 전체가 무궁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훈장 중에 최고의 훈장이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급 이상 사람들에게만 주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무궁화의 학명이 말해주듯 무궁화는 중동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시리아, 인류 최초의 문명인 에볼라 문명의 발상지, 그 나라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에 가면 부대대장쯤 되면 소령인데 소령이 무궁화 꽃 하나입니다. 시리아 전공의 기둥 밑에 무궁화 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같이 생긴 난관, 이것도 무궁화 잎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또한 외성도 무궁화 잎으로 장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흑해 예언한 곧 한민족이 이동해 왔을 법한 이동 경로를 따라 살펴보면 무궁화들이 끊임없이 피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우리 민족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기 등의 유적 분포 중에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의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려놓은 기마민족의 기상을 표현한 그림 즉 말 타고 다니던 민족들입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농사를 짓던 농경민족으로 역사학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몽골에 이르기까지 기마민족들이 지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몽골의 말 타기 좋은 핫바지, 승마바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고분에서도 승마바지, 핫바지의 그림을 볼 수 있고 또한 신라 시대까지도 연결됩니다. 곧 신라 경주의 천마총에 보면 천마가 그려있는 말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임금의 무덤을 보면 천마가 그려진 말 한 장은 자작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작나무는 북방 시베리아 쪽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이것은 곧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몽골, 만주, 한반도를 거쳐 오면서 기마민족들이 북방 아시아를 지배하고 다스려 온 것이고 그 후예가 신라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온 기마민족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